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인수위의 모습, 정말 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의 주장 때문에 여러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핵관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윤석열 당선자의 과도한 생떼쓰기, 이것이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망쳐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자 측의 도를 넘어선 생떼쓰기, 정말 눈꼴이 시려서 못 봐줄 지경이에요. 어제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물러날 대통령이다, 만나서 우리가 참고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참고될 말을 어떤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간의 회동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어떤 덕담을 나누는 것에 아무래도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없어 왔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에 대한 답답한 의중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윤석열 당선자의 지금껏 문제로 거론되어 왔었던 이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측근을 통한 어떤 정치를 해오던 문제가 단순히 소문만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도 등장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 측에 다른 이들의 말을 좀 듣지 말고 당선자 본인이 좀 직접 이 회동을 갖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길길이 날뛰었죠.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단독 윤석열 당선인 측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586 꼭두각시 정치 관둬라. 자, 관련된 이 기사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민생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민생과 코로나19에 전념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 의미가 있겠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퇴임하는 날까지 586 정치인들한테 둘러싸여서 꼭두각시 정치는 좀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선 넘은 발언도 함께 이어갔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사를 통해서 되게 황당했던 부분, 웃기는 게 뭐였냐면요. 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윤핵관의 말을 빌려서 기사에 담아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우리의 의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꼭두각시 정치를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왜 언론의 모든 대응을 두고서 본인이 아니라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까? 자, 엄연히 대변인이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변인을 건너뛰고 윤핵관이 언론과 대면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윤핵관이 운전대를 잡고서 무법질주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내용처럼 본인의 판단보다는 윤핵관의 판단에 끌려다니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뒤에 뭐 비선 세력에 의해서 결단이 내려진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행보기도 한 거죠. 자, 무엇보다 지금껏 언급되었던 이 윤석열 당선자의 주장들이 오전의 말이 다르고 왜 오후의 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와 측근 간의 어떤 소통의 혼선이 있었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참 기이한 행보들을 보여왔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 본인은 분명 한 명인데 본인에게 의중을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중을 이제 언론에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죄다 제각각입니다. 누가 보면 당선자만 한 수십 명이 있는 줄 알겠어요. 자, 윤핵관의 판단으로 먼저 결단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뒷수습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이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윤핵관의 입을 빌려서 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임기가 벌써 시작된 게 아니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보면 본인의 의중대로 벌써부터 국정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어떤 민생과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요, 무엇보다 그 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었던, 지금까지 유지해 온 현직 대통령과 청와대를 통해서 확실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게 상식선의 이야기죠. 자, 하다못해 알바조차도, 그러니까 알바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국정 운영을 맡겠다라고 하는 자가 선임자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생떼를 쓰는 거. 자, 업주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 못 시키겠죠.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민생과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을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참 의문입니다. 자, 앞서 하는 총재 그 인선 과정에서도 분명 청와대가 이 윤석열 당선자와 함께해서 후보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뒤늦게 아니 우리가 언제 청와대랑 협의를 했냐, 우리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뒤통수를 쳤던 것처럼 분명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전임 정부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할 게 불보듯 뻔하죠. 자, 임기 초반에 정부를 뒤흔
흔들려고 했던 거다. 그렇게 열심히 씹어대고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뻔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과 코로나에 전념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강행하는 것은 민생 문제와 코로나 대응, 도대체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집에서 통이동 사무실 15분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도대체 이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말의 앞뒤가 달라요.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만드는 명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만든 명분을 본인들이 깨부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윤석열 당선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 이게 취임 이전부터 아무래도 지지율이 계속 폭삭 주저앉아 버리니까 다시금 대선 과정에서 써먹어왔던 이 정권 교체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되도 않는 소리들을 지금 펼쳐가면서 정권 교체론에 대한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건데, 그러니까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명분을 다시금 이 정권 교체의 목적에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 않는 소리가 이어지고 결국 국격은 떨어지기만 하고 윤석열을 믿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실망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또 있었어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윤석열 청와대 벙커 대신에 비상용 지도 통신 차량 사용 기록. 엊그제만 해도 청와대 지하 벙커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윤석열 당선자가 갑자기 어제 오전에 뭔 얘기를 합니까? 통인동에 따로 그 집무실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또다시 어제 오후가 돼서는 그 이동식 차량을 그대로 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는 것만 봐도. 자, 딴지일보에 올라온 만평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청와대에 발을 들이게 되면 급사를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본인이 진짜 이 만평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벌일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본래 이 윤석열 당선자 유사시 NSC 회의와 더불어서 그 밖에 지휘가 가능한 청와대 지하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벙커만은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100% 청와대 개방은 하겠지만 지하 벙커는 제외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하 벙커도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드는 생각, 의문점들. 첫 번째,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건데 5월 10일 새벽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청와대를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주장 등을 종합해봤을 때, 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 알아서 지하 벙커를 치워놔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안보에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도록 지하 벙커까지 공개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착각하는 모양인데 인수위는 말 그대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시기인 거지, 새 정부의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한테 지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있는 월권적 행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노후화가 돼서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어떤 천문학적인 이 국민 혈세, 이 예산들을 물어 돌리고 그간 갖춰놨던 기술적 안정성과 완벽한 보안 설계들을 다 뜯어내버려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밀의 주요 시설을 이 만천하의 관광 명소 마냥 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이 발상이 좀 참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어떤 그 발상이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해요. 아무리 상식선에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지하 벙커를 비우게 되면 생길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 뭐 이동용 차량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심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동 차량, 비상용 지휘 통제 차량을 메인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나 상식 밖의 일이죠. 말 그대로 비상용입니다. 비상용. 게다가 비상용, 이걸 지휘 통제 차량이라고도 하고 지도 통신 차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지도 통신 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이야기하면서도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수의 사무실이 통이동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이동에 금감원 건물, 연수원이죠. 그 건물 지하실에다가 임시적으로 NSC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앞뒤가 다른 행보인 거죠. 국가 전략시설을 내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소위 돈지랄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좀 돈지랄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마땅한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튼 좀 단순히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만을 두고 보면
너무 무지한 거죠. 이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만을 두고서 비상용 지도통신 차량만을 이용하겠다, 이런 윤석열 당선자.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정부 요인들이 굳이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하고 중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즉각적인 대처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철저한 보안성과 안정성 측면에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무지함을 보이는 것도 기가 찹니다. 자,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폭로를 했죠. 자,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황당하게도 이를 가장 반대하던 것이 윤핵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게 상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각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된다고 해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건의할 리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죠. 게다가 윤핵관들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도 만류는 했지만 당선자의 그 의중이, 그 결단이 확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석열 당선자를 찾아가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뭐 이것을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게다가 합참 그 작전본부장, 지금은 이제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죠. 이 김용현 팀장이 언론에 나와서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이슈는 대선 기간부터 검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종대 의원이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3월 12일에 한 국방부 출입 기자가 그 용산 이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거를 듣고서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서 14일날, 고작 이틀 지난 그 14일날 국방부 청사 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무속 논란도 문제지만 군사적 전문성이 없는 기자의 한마디에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면 이 또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꼴이 굉장히 무슨 뭐 한편의 호러 영화 같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이 전 의원은 청와대 지하 벙커가 지금 국내 유일의 이 종합적 정보망이 갖춰진 초현대식 벙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고작 한 5분 거리에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용 차량에 들어가서 화상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고, 무엇보다 청와대의 100% 개방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강조를 했어요. 청와대 안에 곳곳에 이제 특수장비, 뭐 군사장비들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임기 시작한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새벽 5시에 이걸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새벽 5시에 오픈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시설, 청와대 내부에 있는 어떤 이러한 군사장비, 특수장비에 대한 것들을 무력화해야 되는 거, 모두 비군사화하거나 철거를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지하 벙커의 NSC 같은 경우에는 뭐 랜선도 다 제거하고 특수장비도 다 제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5시 오픈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불능화한다라는 것도 역시나 호러 무비인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비상용 지도통신 차량이 윤석열 당선자 집에서 그 아크로비스타죠. 윤석열 당선자의 집에서부터 통일동 집무실까지 늘상 함께 붙어 다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차량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뭐 어제 뭐 차량에 대한 설비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자랑을 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 표적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에 김종대 의원은 공포까지 밀려오더라, 참으로 대책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죠.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이 얘기하는 바와 같은 내용들 뭐 다들 지금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미 그 국방부와 합참 B2 지하 벙커의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도 그렇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방부의 집무실이 어디에 위치할 건지에 대한 것도 상세히 안내해 준 것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자의 머리에는 애초에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는 거죠. 뭐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 거고, 대책 없이 그냥 국가 기밀들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똥꼬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윤석열 당선자의 한심한 행보 소식에 정말 한숨을 몇 번이나 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명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분명 윤핵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묘한 데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똥꼬집이 발동을 한다. 본인이 이게 정답이라고 정한 거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불통 당선자.
참 뭐랄까요?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를 한 것처럼 출발은 뭐 국방부 출입기자의 제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건진법사 또는 뭐 천공스승 뭐 이들이 되었던 어쨌든 무속에 있는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조언을 구했고 풍수지리와 관련된 답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똥꼬집이 무속의 근간을 두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게 매우 의심스럽게 만들어지는 그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큰 저수지님 내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